파인만입니다. 월요일 아침 9시가 조금 지났는데요. 저는 오늘 이렇게 일찍 좀 출근해서 여러 가지 작업들을 하고 지금 동영상을 찍으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 드디어 4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마 새로 신학기를 시작하거나 이제 초등학교를 보낸 장애아동 부모님들은 아마 3월 동안 많은 걱정과 그런 이제 조바심들이 있었을 거라고 저도 생각이 드는데요. 아마 4월부터는 조금씩 안정을 찾는 아이들도 있을 테고, 학교 적응이 정말 힘들어서 괴로운 아이들도 분명히 있을 거고요. 저는 이제 어느 정도 적응을 해나가는 아이들한테는 4월이라는 기간이 어떻게 보면 좀 더 자신 있게 무언가 자신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적응이 어려운 친구들에게는 정말로 이제 학교가 힘들어지는 그런 공간으로 인식되는 그런 시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저번 주에도 수업을 하면서 한 어머님과 이런저런 이렇게 얘기를 나누다가 아이가 선생님으로부터 원장님으로부터 자기가 잘했다는 얘기를 들었는지 집에 와서 꼭 물어보고 확인한다는 얘기를 제가 듣고 좀 솔직히 좀 많이 저도 좀 놀랐습니다. 이게 어떻게 아이가 자신이 저랑 수업을 하면서 이러이러한 것들 내가 잘하고 있구나 이렇게 눈으로 봤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자신이 잘하고 있는지조차 인식하지 못했다라는 것은 그 전에 다녔던 많은 치료센터에서 상당히 그러한 잘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부모님으로부터 받는 어떤 보상이라는 그런 관계 이런 것들이 형성이 되다 보니까 아이가 스스로 만족하고 즐겁고 뿌듯해하는 그런 것을 느끼지 못했다라는 게 제 생각에는 좀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또 한편으로는 또 저희 센터에 2년 가까이 다닌 녀석은 정말 저랑 FI 도구질 할 때마다 정말 자기가 뿌듯하다 이렇게 내가 한 페이지를 다 끝낸다는 게 너무나 자신은 기분이 좋고 정말 마음에서 그냥 제가 오늘 어때 그랬을 때 정말 뿌듯해요. 제가 이걸 다 끝냈어요. 이런 말들이 웃으면서 나오는데 지금 최근에 들어온 아이들은 그렇지 못하다라는 게 참 제가 아이러니한 게 느끼는 부분이죠. 분명히 사회성을 키워주고 더 업그레이드 시켜주겠다고 다녔던 곳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아이의 내면에서 내가 이런 것들을 이제 할 수 있는 아이가 됐구나. 내가 이런 것들을 언제 어디서나 당당하게 이렇게 해줄 수 있구나. 라는 것을 느끼지 못했다라는 거. 그래서 제가 이게 기존 치료들의 문제점을 항상 얘기할 때, 겉으로 보면 뭔가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이가 절대 그러한 행동에 대해서 정확한,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지 않고, 어떠한 논리도 정해나지 않고, 그냥, 자극과 반응의 행동주의적인 그런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적절한 보상이 주어지면 행동하고, 보상이 주어지지 않으면, 아이들이 하려고 하지 않는 그러한 자극과 반응의 아주 기초적인 단계에서 머물러 있다. 그럼 그렇게 머물러 있는 상황에서는 사고력은 더 높아질 수가 없다라는 거거든요. 제가 참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분명히 제가 이렇게 잘한 것에 대해서는 정말 잘했다. 이런 거 네가 해낼 수 있다. 제가 그렇게 수업 시간에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는 뭔가 다른 어떠한 보상을 받으려고 할 때 저는 그런 적이 없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막 뭔가를 주고 그러는 게 아니라 거의 저는 말로서 칭찬을 해주고 아이에게 동기부여를 해주지만 아이가 어떠한 치료사들이나 이런 부모님들에게 너무나 보상 위주의 어떤 그런 자신의 행동을 보여주는데 맞춰져 있다 그러면 아이는 상당히 수동적인 아이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무래도 이제 어르고 달리다 보면 뭘 줘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는 치료사도 있고 어머님도 있겠지만
결국 아이가 어느 정도 10대가 되고 성장했을 때에는 뭔가를 주는 것만으로는 아이를 변화시키기 어렵다라는 것을 아마 절실하게 느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기존 치료들에서 많은 치료사들이 이 아이의 내면이 좀 변화가 일어나는 거, 그래서 내가 이러이러한 행동을 하고 하려면 이런 생각을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은 항상 어떻게 유지해야 되는지 그 마음가짐과 태도를 갖추는 것을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확실히 아이들에게 가정 중심에서 성취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데 포커스를 두고 있고요. 저희 센터에서 오랜 기간을 다닌 아이들은 상당히 자신이 현재 무엇을 잘하고 있고 어떤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정확하게 본인이 인지하고 있다는 것을 저는 상당히 아이가 내면이 좀 강해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아이들도 배우다 보면 이건 어려워, 그래서 피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이거는 시간이 많이 걸려 하기 싫어하는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그것을 견뎌내고 이겨내는 힘이 10대에 만들어지지 않으면 정말 성인이 되고 20대가 되었을 때 그 아이는 문 밖을 나올 수 없다라는 게 우리나라의 장애아동들의 현실이죠. 저는 이제 이런 걸 봤을 때 어려서부터 한계에 부딪히고 또 거기에서 좀 머무르고 정체되더라도 또한 그것을 극복해 나가려고 노력하고 방법을 찾는 이 과정이 어린 장애아동들에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이제 부모님이 생각하는 것은 뭔가를 좀 빨리 배우면 그래도 좀 정상 아이들과 가까워지고 좀 더 차이가 줄지 않겠느냐라는 이 간격을 줄이는 데 초점을 두다 보니까 아이가 스스로 느끼는 즐거움과 성취감이 같이 연결되지 못하고 따로따로 가버린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아이들은 점점점 어려운 과제를 보았을 때에 상당히 좌절하고 박탈감을 느끼게 될 수밖에 없는 현실. 그렇다면 언제까지 아이를 기계적으로 훈련시켜서 정말 무한반복으로 끝도 없이 시켜서 아이가 정말 영혼 없이 대답을 하고 그냥 시키는 것만 잘하는 아이로만 만들 것이냐. 근데 사실 시키는 대로 지금 잘 따라오게 하려고 하는 많은 훈련들이 자세히 보시면 아마 상당히 많은 문제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즉 아이들이 어느 정도 10대에 중후반만 되면 거의 자신의 의사와 반하면 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살면서 때로는 반드시 갖추고 해야 될 것이 있다라는 것을 아이가 모르기 때문에 점점 하는 것과 하지 못하는 것을 구별해서 하려는 그러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러한 문제들을 좀 볼 때 이 어린아이 때부터 뭔가 자신이 하고 있는 것들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고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고 그래서 자기가 어떤 결과를 만들어냈는지를 좀 눈으로 확인하고 스스로 즐겁고 주위로부터 받는 긍정적인 피드백에 만족하는 그러한 경험들이 좀 갖춰져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고 어떤 물질적인 보상을 주기 시작하면 아이는 그 물질적인 보상 그 이상을 항상 더 요구하고 그것에 맞춰서만 능력이 발휘되기 때문에 사실상 상당히 제한적인 능력에서만 머물러서 점점점 차이가 벌어지는 것을 막을 수가 없다라는 게 제가 보는 관점이고요. 그런 점에서 FI에서는 이 need라고 하는 이 단어를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그 아이에게서 어떻게 그 내면에서 need가 만들어지고 그게 발현이 돼서 표현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중재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need를 끌어낸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지금까지 치료만 해왔던 치료사들에게는 상당히 난해한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그게 뭐냐? 지금까지
뭐 내재적 동기, 외재적 동기 많이 울고 먹었지만 실질적으로 내재적 동기가 뭔지도 잘 모르고 외재적 동기는 잘 알죠. 보상을 주는 관점에서 보상과 처벌을 적절하게 활용을 하니까. 하지만 이 내재적 동기도 제대로 못하는 이해를 못하는데 FI에서 말하는 그 니드는 어떻게 끌어내느냐? 이게 상당히 일반 치료사들, 교수들도 상당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렇다면 아무래도 직접 배워서 본인에게서 어떠한 니드가 만들어지는지를 경험해 봐야지 아이의 내면에서 만들어지게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기존의 치료사들이 현재 머물러 있는 그러한 아주 그냥 단순한 자극을 주고 반응을 이끌어내는 그런 행동주의적인 관점이 아니라 정말 아이의 입장에서 하나하나씩 이렇게 세상을 향해서 문을 열고 나오는 그러한 능력을 갖추게 하는 거, 저는 그게 바로 상당히 중요한 지금 시점에 필요한 그런 중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치료사들과 어머님들은 잘 모르고 있고 또 그런 것들을 얘기해주는 치료사도 적기 때문에 그냥 치료센터 몇 년씩 열심히 다닐 뿐이지 실질적인 효과는 별로 없다라는 게 이제 제가 봤을 때 개인적으로 상당히 우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앞으로도 우리나라 요즘의 아이들은 분명히 예전의 그런 치료 방법으로는 한계가 있을 것이고 그 지금 최고라고 말할 수 있는 것들이 몇 년 사이에 가장 낮은 수준에서 하는 것에 불과할 거라고 저는 확신을 가지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점점 더 높은 수준의 치료 방법들이 나와야 되고 그러한 어떤 방법들이 나오기 위해서 가장 치료사들이 해야 될 부분이 이 FI에서 말하는 그러한 중재, 그것을 좀 더 깊이 있게 이해하는 시간을 배우려고 하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지 못하면 아무래도 FI를 기점으로 상당히 떨어지는 치료와 FI를 기반으로 이렇게 가는 치료들의 그런 격차는 상당히 많이 벌어질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뭐 괜찮은 치료센터 다니고 있어요,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게요. 어중간한 치료사, 괜찮은 치료사, 뭐 나름 뭐 석박사 나왔어요 하는 치료사 똑같습니다. 수준이. 어머님이 괜찮다라고 하는 수준, 아이가 지금은 애가 그럭저럭 다녀요 라고 하는 수준에서는요, 안타깝지만 현재 초등학교에서 요구하는 수준의 사고력은 갖추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대충하고 허술하게 하고 조잡스러운 워크북만 가지고 아이한테 시킨다? 저는 양심상 절대 그렇게는 못하겠고요. 어떻게든 아이한테 정말 필요로 하고 정말 지금 해야 되는 것을 해주는 게 저는 치료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많은 치료센터나 치료사들이 잘못 생각을 하고 있고 아이들은 어차피 한계가 있어서 안 될 것이다 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20년 전에 최고였을지 몰라도 20년 후인 지금의 방법에서는 상당히 낮다라고 보고 굳이 그런 거를 시켜야 하나 하는 것을 최고라고 시키고 있는 현실을 저는 좀 치료센터 원장이나 치료사들은 반성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튜브에도 뭐 저 말고도 많은 그런 치료센터나 뭐 연구소 이런 데서 뭐 장애아동 관련 치료 그런 방송들을 많이 올리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보면 정말 순간순간 어떻게 하세요? 뭐 자폐아동 언어 치료는 이렇게 하세요. 자폐아동은 집에서 이렇게 말을 하세요. 뭐 발달장애 아동들은 집에서 이렇게 언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다 보면 전부 다 내용은 다 행위에 보여져 있어요. 그럼 그거를 얼마나 많이를 해야 되느냐라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서도 어느 누구도 이 인지적인 능력이 참 중요합니다라는 것을 항상 얘기하진 않는 것 같아요. 인지 능력이 안 되는 애들한테 뭘 가르쳐주고 뭘 시킨다고 해서 과연 얼마나 따라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지, 저는 이제 이 시점에서 좀 고민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는 제가 이렇게 유튜브 방송을 하면서 계속 이렇게
어떤 생각을 바꾸는 일이 중요하다라고 제가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치료사나 어른들은 부모님들이 이미 어른이고 성인이기 때문에 자신이 가진 고정관념을 바꾸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여기서 뭘 어떻게 하십시오라고 테크닉적인 방법을 알려줘도 사실 그때뿐이지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를 부모들이 이해를 못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자세한 얘기보다는 초반에는 계속 뭔가 생각을 바꾸는 게 중요하다. 현재를 정확하게 체크를 해라. 그리고 인지 능력을 키우지 않고 어떻게 뭘 하든 간에 결국 그거는 한계가 드러난다라는 메시지를 계속 전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정말로 알고 싶다면 제가 하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제가 교육을 하는 엘코어에 사는 워크숍을 참여해 주셔도 괜찮고 초기 상담을 오셔서 상담을 받으셔도 도움이 되실 거라고 믿고요. 또 자녀를 저한테 맡기신다면 제가 하나하나 집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법도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유튜브로 모든 것들을 다 얘기한다고 해서 과연 그것을 이해하고 따라갈 수 있느냐, 저는 그건 한계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아마 제가 한동안 찍는 모든 동영상은 항상 지금 현재 제대로 된 방향을 가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계속 부모님들이 빨리 수정할 수 있도록, 방향 수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조언을 드리는 쪽에 포커스를 둘 예정입니다. 아이의 어떤 그런 내면에서 만들어지는 그 니드는 오직 중재를 통해서 만들어낼 수 있고 그 아이는 그 니드를 가지고 세상과 소통할 수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해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